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남부. 이탈리아가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탈리아 남부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청년 실업률도 같이 높아요.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중에서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이곳의 시장이 특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가지기 쉽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1유로에 비어있는 집을 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집을 주겠다는 정책은 좋습니다만 집이 비어져 있었다는 것은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인테리어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수천만 원, 억대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 특유의 거리의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외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부만 리모델링, 인테리어죠. 만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아무리 1유로의 집을 구매할 수 있다 해도 리모델링할 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 1유로에 내놓은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는 거주를 목적으로 했죠. 근데 경제가 좋지 않은 곳에 거주 목적으로 들어왔다? 물론 최근엔 디지털 노마드족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은퇴한 분들이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이 와서 소비 생활을 하실 테니까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의 구매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칠리아도 고대부터 그리스, 로마 등등의 문명이 계속 싹텄던 곳이기 때문에 관광하기에 아주 좋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1유로짜리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몇천만 원에서 억대의 리모델링 비용도 당연히 투자를 했고요.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 일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숙박업소를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물론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스페인에서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겉모습은 중세의 스페인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너무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고요. 여길 관리해주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젊은이였어요. 시칠리아와 이태리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를 할 관광객들이 들어오다 보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을 꼭 한번 가보세요. 마테라라는 도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계 3대 최고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는 고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거의 만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예요. 주변에 멋진 협곡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멋진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된 이유는 멋진 야경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좀 들죠? 이곳은 마테라에 살던 혈거인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혈거라는 건 동굴 안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만년 전부터 혈거인들이 살았었고 최근까지도 살았던 겁니다. 저 넓지 않은 공간에 6, 7명이 살고 있었고요. 가족의 구성원에는 당나귀와 닭들도 있었다고 해요. 다 저 공간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고 북적거렸겠죠? 그래도 이 사진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리정돈이 된 상태예요. 저 주택을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리모델링이 되기 전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저런 모습 때문에 20세기 초반 이 지역은 이탈리아의 수치, 쉐임 오브 이탈리라고 불리웠다고 해요. 그러던 것을 어느 기자가 일종의 고발 기사를 쓴 거죠. 그랬더니 정치인들과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4성급, 5성급 호텔을 만들었어요. 혈거인들의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킨 거죠. 당연히 지역 경제도 살아났겠죠? 리퀴드폴리탄,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 소멸은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젊은 인구들은 더 대도시로 몰려드는 거죠. 지방 도시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을 돕고 또는 관공서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시선을 바꿔본 거죠. 꼭 이 지역에 살아야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지역에 와서 소비 활동만 열심히 해줘도 충분히 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공간이 주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트렌드 코리아의 전작에서는 공간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사연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도 내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됐어요. 동대문 운동장과 그 주변 시장들, 노포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DDP로 바뀌었어요. 유럽의 도시와는 좀 다르죠. 좀 더 과거의 흔적인 피마골은 어떨까요? 피마골의 모습과 마테라 혈거생활인들의 주택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체팔루라는 곳입니다.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해변가에서 야외극장을 오픈하고 거기서 영화를 상영하던 장면, 그리고 비 내리던 어느 날 주인공과 여자친구가 키스하던 장면, 바로 이곳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부터 현대까지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죠. 스토리가 쌓이고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서비스 생산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서비스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진국을 여행을 가보면 마트 물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해요. 제가 유일한 예외로 느꼈던 곳은 아이슬란드예요. 이곳은 어쩔 수 없이 식료품들을 대부분 배로, 비행기로 수입해서 팔아야만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대륙이나 미국을 가보면 농수산물의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대체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가보면 어떤가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식당들의 마진은 굉장히 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서비스 생산성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부가가치가 생산성이니까요. 왜 우리나라의 음식점 물가는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할까요? 마트 물가는 비싼데. 그 이유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맞을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적정선의 가격을 책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적정선의 가격이라는 것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영세 자영업을 벗어날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전대 음악가가 한 분이 더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 하이든 시대의 음악가들은 귀족이나 왕궁에 소속돼 있는 음악가들이었어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의 주인공인 살리에르는 궁중음악가입니다. 최고의 직업인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뭐냐면 프리랜서 작곡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극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페라를 주문받고 그리고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귀족이나 왕족들밖에 없었는데 서민들도 음악을 즐기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토벤 시대가 되면 악보를 팔아서도 충분히 수입이 됐다고 해요. 사람 값을, 인건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 값.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직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은 정말 최악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 예를 들어 한 2% 정도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대요. 가격이 조금씩 올랐을 때 사업가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중간재를 사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거죠.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 국가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원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은
특정 국가, 특정 자원의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 값을 많이 받는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자율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요.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어떨까요? 폭넓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요소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서비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사람 값을 적당히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높을까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생계형 자영업을 다르게 얘기하면 영세 자영업이 돼요. 영세 자영업을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75%가 고용을 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사장이자 종업원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자영업자의 수가 적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많아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영업은 고용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영업을 시작해서 그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만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충분한 사람 값, 그걸 통해서 또 자영업을 키워나가고 또 고용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값을 못 받아서 영세 자영업이 늘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고용을 일으킬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자영업자를 낳고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선순환의 고리의 시작은 충분한 인건비를 챙길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무조건 가격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체험에 돈을 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람브라 궁전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한 귀퉁이에 이 아람브라 궁전에 암흑기가 놓여 있습니다. 15세기가 끝날 무렵 아람브라에 있었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가 되죠. 아람브라 궁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귀퉁이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방치되었었더라고요. 이곳을 방문한 한 사람이 이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복원 사업을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력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고 서비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즉 사람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경제는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이 공간은 호텔 델루나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 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아픈 기억도 기억이고, 역사는 눈 감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눈 뜨고 직시할 때 그 역사는 더 큰 의미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이건 우리 입장이고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도 그들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이 그들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도 하거든요. 최근 제주도에 갔을 때 서귀포 올레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원래 있던 시장인 거죠.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았던 곳은 저곳입니다. 흑돼지 김치말이 불쇼를 하더군요. 저 가게만이 아니라 주변에 상당히 많은 노포들이, 젊은이들이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1유로짜리 집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에 폐가를 분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폐가 주인에게
빨리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경제 활성화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폐가는 때론 가장 한국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모이지 않을까요? 서비스 생산성에서 선진국 대열에 드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